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의 경제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총론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그래서 한 세 문제 출제가 되는 기초 부분이고, 자, 경제론은 올해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평균 4-5문제 나오다가 올해는 6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경제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수요와 공급을 배워야 되는데, 자, 수요와 공급을 배우기 전에 우선 용어 2개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죠. 이 용어는요, 경제를 배우게 되면 가장 꼭 알아야 될 기초가 된 용어죠. 자, 그래서 이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자, 이 유량 개념은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고, 저량은 스톡 개념이라고 합니다. 스톡. 저량은 이 스톡 개념. 자, 물이 여러분이 흘러가죠. 자, 물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의 수도관이라고 할까요? 수도관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양동이에 물을 이제 받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이 점점 흘러오죠. 흘러오는 요 양, 이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양이 유량이에요. 흘러나온다. 플로우는 물이 흘러가는 개념인데,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시간도 흘러가는데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일, 주, 월, 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량은 기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유량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을 뭘로 표현한다? 기간으로 표현해. 일정 기간에. 그래서 기간,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유량이라고 해요. 유량. 그럼 여러분, 기간이 들어가야 말이 좀 된다 하면은 유량이에요. 자, 소득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득은 요 유량이거든요. 자, 소득 1,000만 원 하면 말이 안 돼요. 예?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안 되죠. 근데 월 소득 1,000만 원 하면은 여러분 판단으로 좀 많은 거다. 근데 연간 소득 1,000만 원 하면 적죠. 근데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이런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소득은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자, 소득이 유량 개념이고, 여러분 뉴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우리 분기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 거래량도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 자, 그리고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오죠. 2018년도 1년 동안의 연간 주택 생산량이 43만 채다. 예? 이 주택 생산량, 연간 주택 생산량, 이것도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 주택 생산량. 예? 그리고 우리 토지에 있어서 빌려준 대가를 받는데 연간 지대 수입, 또 건물에 있어서 월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월 임대료 수입.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는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죠. 1년 동안 기간. 단기 순 이게 얼마냐? 단기 순이익, 이런 것도 다 기간 개념. 자, 소득, 주택 거래량, 주택 생산량,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유량, 기간이 명시되어야 우리는 나타나는 개념. 자, 그러면 물이 흘러나오다가 이제 여기 저수지에 이렇게 점점 고이죠? 예, 고인. 그래서 저수지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뭐가 된 상태? 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양동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시간도 뭐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일정 뭐다? 시점.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시점으로 나왔다.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병수를 절량 개념. 자,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자, 여러분 숭례문이 불타면 현재 숭례문이 불타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재산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현재 시점. 자, 이 뉴스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뉴스 중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1,500조.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가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는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자산. 예? 뭐 현재 시점 자산.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자, 현재 시점에 있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103%.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103% 보급률이라든지 현재 시점이거든요. 다 시점. 시점으로 나오는 거죠. 현재 시점 관련해서 우리가 주택 재고량,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5,300만 명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절량 개념. 시점으로 나오면 절량, 기간 나오면 유량인데 이걸 어려운 건 아닌데 왜 헷갈리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24회 시험에까지 자주 나오다가 25회부터는 출제를 하지 않고 왔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경제의 기초. 요거는 뭐 여러분 시험과 관계없이 우선은 꼭 알아둬야 될 용어. 자, 그러면은 유량과 절량인데 하여튼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세요. 기간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 유량이고 시점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 절량이다. 자,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자 내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게 뭐죠? 수요죠. 그럼 팔고자 하는 수요와 사고자 하는 수요가 시장에서 만나요. 자, 시장에서 만나서 뭐가 가격이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울 용어가 뭐죠? 바로 수요를 배우는 거죠. 수요. 자, 이 수요를 배우는데 이제 지금 수요 공급 이론에서의 첫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입니다. 수요는 우선 일정 기간에라는 말이 들어가. 기간이 들어가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수요는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 용어로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을 뭐 한다? 갖추고. 상품. 자, 여러분 상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라고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을 뭐 한다?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해요. 수요. 자, 수요인데 이 수요와 뭐는 다르냐면요. 수요량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두 번 출제했거든요. 27회 시험과 21회 시험 두 번 용어가 나왔어요.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주어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한 잔당 2,000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하죠? 수요량이다. 이 일정 기간에 구매력을 소비자들이 갖추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수요량이다. 개념이 다른 용어입니다. 자, 우선 일정 기간에라는 것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자, 구매력을 갖추고가 나오죠. 구매력을 갖추고가 나오는데, 자, 이때 구매력을 갖추고는 무슨 수요냐면은 유효 수요의 개념.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자, 그래서 구매력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매력은 여러분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여러분 뭐를 하죠? 저축을 해요. 그럼 저축한 금액인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한 금액을 가지고 사기는 어렵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를 필요로 한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저축한 금액에다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더해서 우리는 구매력을 형성을 한다. 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다.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유효 수요인데, 시험 문제에 자, 소비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있겠죠.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예?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없는데 부동산은 사고자 해요. 이건 욕망입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수요야. 구매력은 없고 사고자 한다. 이건 욕망. 욕망과 수요는 구별을 해야 돼. 수요는 하여튼 뭐가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수요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 사고자 하는 많이 나오죠.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자, 사전적 개념. 뭐가 있냐면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말합니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그러니까 실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양은 아니죠. 사후적 개념인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어떻게 돼? 10개인데 실제는 10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5개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사전적. 수요에는 이런 용어들이 숨어 있어요. 우선 수요에는, 자, 그런 수요의 개념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57페이지에 중간에 부동산 수요의 분류에서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나오죠. 자, 유효 수요는 아까 뭐라고 지금 설명했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죠. 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야. 가격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는 사고자 하는
살 의사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의사도 있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이것은 무슨 수요? 유효수요. 그러니까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는 유효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뭐가 없냐면 지불 능력이 없어. 현재는 유효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지불 능력은 없는데 뭐는 있다? 살 의사는 있어요. 자, 뭐의 차이가 있다?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 의사는 있는데 현재는 구매력이 부족해서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뭐가 된다? 지불 능력을 갖추고 유효 수요할 수 있다. 이런 상태의 수요를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 그래서 여러분, 건설업체는 우리가 공급 계획을 세울 때는 유효 수요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 조만간 유효 수요할 수 있는 뭐도 고려해야 돼? 예비적 수요인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서 공급 계획을 세워야 돼. 왜? 공급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동산 공급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항상 잠재적 수요까지 고려해서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설업체는. 자, 우선 용어 두 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용어죠. 자, 주택시장. 자, 생산물이, 여러분, 주택이라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자, 여기는 주택이라는 생산된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건설업체는 바로 즉시 공급이 가능한가? 안 되죠. 아까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건설업체, 이 기업은 바로 즉시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주택을 공급하려니 땅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 땅, 택지를 사와야겠지.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 뭐죠? 택지, 주택지을 땅, 택지인 뭐에 대한?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택지를 사와서 여기에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장에서 뭐가 나타나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이걸 1차, 제일 먼저 나타나니까 몇 차? 1차적인 수요. 이 1차적인 수요를 우린 전문 용어로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 1차적인 수요. 우리가 영어의 primary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1차적, 제일 먼저 나타나니까 1차적인 수요를 전문 용어로 본원적 수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두 번째가 뭐가 나타나죠? 택지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이건 2차, 이건 프라이머리, 이건 세컨더리 두 번째.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수요를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파생수요라고 해요. 파생수요. 그래서 여러분, 본원적 수요는 1차적인 수요고 2차적 수요를 파생수요, 두 번째 나타나는 수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택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무슨 수요? 파생 수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이 용어 본원적 수요, 파생 수요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실수요가 나오거든요. 실수요는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요예요. 그럼 가수요라는 용어 뉴스에서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요 가수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명칭은 투기적 수요예요. 원래의 명칭은 투기적 수요. 그럼 여러분 스페큘레이티브는 투기성이 강한이거든요.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 투기성이 강한 수요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방송에 투기적 수요라고 번역을 하니 어떻게 투기성이 강한 수요라고 방송을 냈더니 대통령님께서 투기를 너무 부추긴다. 쓰지 마라.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게 쓰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방송 용어로 만든 게 뭐다? 방송 신문 용어는 가수요예요. 가수요. 가수요. 무슨 수요? 투기성이 강한 수요. 투기적 수요를 말합니다. 여러분 투기성이 강한 수요도 구매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유효수예요. 투기적 수요도 유효수. 구매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고 바로 팔아서 이제 도망가야죠. 이게 투기예요. 그래서 이 투기는 보통 1년 이내로 우리 경제 이론에서는 1년 이내로 보거든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투기적 수요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20년 뒤에 팔아도 투기라고 해요. 왜? 20년 전에 평당 5만 원 샀는데 20년 지나서 평당 2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많이 벌었다고 투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하면 투자지.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난하기 위해서 투기라고 해요. 본인이 하면 뭐라고 해요?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래서 투자와 투기 구별이 어려워요. 네?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네?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되시는데 상당한 어떻게 돼요? 고난을 겪어서 결국 대통령 못 되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를 했냐면은 화성에 땅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잘렸잖아요. 잘려서 할 일도 없고 젊은 시절에 잘리니까 할 일도 없고 뭐 하냐 해서 가서 농사나 짓지 해서 미리 화성 80년 초에는요 화성이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나쁜 도시 1위야. 아 그때 그래요. 그래 80년 후반에 뭐 범죄 화성 사건도 있고 연쇄 살인 사건도 있고 그만큼 안 좋아요 거기가. 가장 살기 나쁜 도시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동탄 신도시도 개발되고 요즘에. 그래서 요즘 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좀 이분도 평당 5,000원이에요 그때 땅이. 근데 이분이 또 그 출입 기자 말을 듣고 진짜 좋은 땅이다 사라고 해서 평당 5만 원에 샀어. 그 법관님께서 사기를 당하신 거지. 법관은 뭐는 알아요? 서류는 볼 줄 알지. 그런데 뭐다? 현장에 안 가죠. 그 법관님께서 또 거기까지 가시겠어요. 이제 또 기자니까 믿고 또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비싸게 샀지. 그런데 그때 5만 원 산 게요. 나는 내려가서 거기 농사 짓겠다, 과수하겠다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둔 거야. 사서.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이 20 몇 년 지나서 가격이 300까지 올랐어요. 300만 원. 가만 놔둬. 개발되면서 화성, 개발되고 동탄시는 뭐 쭉 개발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투기를 했다. 야, 사기 당한 것도 몰랐대. 투기를 하니까 계속 팔아서 모를까? 팔지도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또 팔면 또 모를까? 그래서 그 땅이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하여튼 그게 문제가 된 땅이에요. 예? 옛날 이해창 총리가 가진 땅이 거기. 하여튼 땅을 보다 보면 별 사람 땅 다 봐요, 쟤들. 화성에 가니까 땅들 이상한 땅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살기 나쁜 도시였다가 지금은 살기 좋은 도시 5위 안에 랭크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동탄 1, 2 신도시 생기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20년 전과 후 몰라요. 자, 우선은 수요, 투기적 수요까지 배우는데 여러분 나중에 투자, 투기 구별할 때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우리 경제이론은 1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법칙 58페이지로 갑니다. 자, 수요의 법칙이 있어요.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일정 불변은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다른 조건들은 변화가 없고 고정되어 있다. 이걸 일정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뭐만 변하죠?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이러면 아파트 시장하면 아파트 가격.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빌라 시장하면 빌라 가격. 이 해당 상품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우리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 오른다.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이전보다 오르면 비싸잖아요. 비싸면 소비자들은 안 사요. 비싸면 안 산다. 왜? 비싼데 이전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이전보다는 안 사니까 소비량은 이전보다 줄어들죠. 수요량은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안 사니까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근데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 싸니까. 싸면 이전보다 소비를 안 했던 사람도 소비를 하니까 이전보다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이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반대. 화살표 보세요. 반대로 변동할 때는 경제 이론에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우리 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론에서는 변동 방향, 이렇게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할 때를 우리 마이너스란 용어를 표현해요. 마이너스 무슨 관계? 마이너스는 음이죠.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의 법칙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변동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또 무슨 관계? 역관계라고 해요. 역관계. 음의 관계,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는 음의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수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인데 Y축, 여러분 Y축인 종축에는 가격이고 그리고 우리가 X축이죠. 횡축에는 수요량을 우리는 QD, D가 수요 표시거든요. QD, 수요량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다. 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럼 비싸다. 그럼 나는 몇 잔? 한 잔을 마신다. 5,000원일 때 한 잔을 마셔요. 2점. 예? 2점. 가격과 수요량 사이를 나타내는 점. 근데 5,000원에서 가격이 얼마로? 3,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3,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한 잔 마시던 사람이 가격 어떻게 돼요? 싸니까 이제 하루에 몇 잔? 2잔을 마셔요. 3,000원일 때 몇 잔? 2잔, 2점. 근데 가격이 또 얼마로? 1,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1,000원으로 하락을 하면 몇 잔? 가격이 싸니까 넉 잔을 마신다. 2점. 예? 그러면은 가격이 또 2,000원에서 3,000원에서 1,000원 하락해서 2잔에서 몇 잔으로? 넉 잔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2,000원 하락을 했더니.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나오죠. 이런 형태. 이것을 우리는 D로 표현하는데 D가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러면은 지금 무슨 거죠? 커피 가격과 커피에 대한 수요량 사이의 관계인데 커피 가격 5,000원일 때 한 잔, 3,000원일 때 몇 잔? 2잔, 1,000원일 때 넉 잔. 이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 관계죠. 5,000원일 때 한 잔, 3,000원일 때는 2잔, 1,000원일 때 넉 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저기 나오는 수요예요. 수요고 수요량은 요거죠. 특정. 수요량은 3,000원 가격 3,000원입니다. 특정 주어진 특정 가격 3,000원 순에서 소비자든 나는 최대 얼마까지 소비를 하고자 해요?
최대 2잔까지 소비하고자 하죠. 최대 수량은 2잔이야. 이 2잔이 바로 수요량이야. 3,000원대 최대 수량은 2잔. 이게 수요량.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아까 그의 개념이고, 수요는 뭐죠? 5,000원대 한 잔, 3,000원대 2잔, 1,000원대 넉 잔. 이런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관계죠.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수요야. 수요. 개념이 달라요. 수요와 수요량 개념은 다르다. 자, 수요 곡선은 그림 보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점점 밑을 향하는 곡선. 아래하, 아래하, 향할 향자. 그래서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제 수요는 배우니까 이제 나중에 공급하고 뭐 균형감에 뭐 그래프가 헷갈려요, 이제. 자, 여러분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프는 설명을 여러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에요. 그래프를 이해하면 좀 더 시험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출제가 올해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는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29회 올해 시험에 2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어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수요, 양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죠.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때 보이는데 차이가 많아요. 여긴 양자가 있고 여긴 양자가 없어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요.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큰 차이네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는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인데 단지 가격만 변한다. 그러면 수요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한다.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것은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우선은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올해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올해도 그렇지만 2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가격이 변하면은 상자가 꼭 떠요. 올해 시험에도 2문제에 걸쳐서 여기 나왔거든요. 2문제에 걸쳐서 상자가 떴어. 그럼 상자가 뜨면 무슨 변화? 수요 양의 변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상이 떴나 안 떴나만 확인하면 돼. 원래 요 개념 수요량의 변화 2문제에 걸쳐서 개념 출제했어요. 2년 전에는 공급량의 변화가 출제했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상이 뜹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 한번 보세요. 커피 가격이죠. 자, 이 점을 우리가 A점, 이 점을 B점이다. 커피 가격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커피 가격이 하락하죠. 자, 커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동일한, 요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 선상, 이 선상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A점이 B점으로 이동해요. 수요 곡선 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그거고,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죠. 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죠. 우하향한데 가격은 지금 현재 변화가 없어요. 시장에서 P0, 커피 가격이 2,000원이다. 2,000원 변화가 없다. 근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현재 소비자들은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비는 Q0만큼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우회하고 달라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 자, 여러분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커피 마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피를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증을 완화시켜준다. 아, 많이 마셔서 좋네. 그럼 이제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이제 서너 잔 마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Q0에서 수요량이 뭐? 증가해요. 동일한 가격에서 이 점이 수요량이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뭐다? 우측으로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란 말을 써요.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또 줄어든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또 이동하죠. 예?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뭐라고 하죠? 감소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인데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과는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배울 때 균형 가격 배울 때요. 다음 주에 가격 결정 배울 때 수요의 증가 감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증가 감소 요 그래프를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자, 여러분 수요의 변화 요인 하면은 무슨 거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수요의 변화 요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문제 올려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왔는데 뭐 개념을 묻는 정확한 개념이고 그 요인 중에서 보기가 하나는 여기서 보기 나오고 하나는 여기서 보기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요인 중에서 이제 보기 나온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우선 수요에 영향을 미친,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야. 올해 시험에서 소득도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소득이 나왔어요. 소비자의 소득인데 여러분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도 뭐한다? 증가를 해요. 증가. 근데 여러분 우리 소득하는데 가끔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요게 가끔 뉴스나 신문 나오면은 여러분이
소득은 소득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예? 실질소득, 명목소득. 우리 시험에 보면 실질소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목소득이 뭐냐? 자,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돈, 월급 총등 찍히죠? 이게 명목소득. 화폐로 표시된 명목소득이야. 명목소득이고 실질소득은 뭐를? 우리는 물가가 오르죠. 예? 그 물가를 오르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에요. 명목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수량이에요. 자, 여러분 명목소득 예를 들게요. 200만 원이다. 명목소득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TV를 2대 살 수 있다. 자, 33인치 TV를 2대 살 수 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은 200만 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임금 인상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물가가 올라서 TV 한 대의 가격이 지금 얼마죠? 우리가 100만 원이잖아요. TV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2대니까 200만 원 나오는데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15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2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이제 몇 대 살 수 있어요? 한 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명목소득은 200만 원은 변화가 없는데 실질소득은 2대에서 1대로 실질소득은 뭐였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실질소득은 떨어지는 거예요. 명목소득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용어 있죠. 야, 월급은 어떻게 돼? 임금 인상 1년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월급은 변화가 없는데 자녀들의 성적도 변화가 없어. 근데 타올라. 예? 치킨 가격부터 시작해서 피자 가격, 이디야 좋아하는 커피 가격부터 해서 다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여러분이 상품, 우리 어디서 생활 필수품 사는데, 식료품 사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어떻게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물가가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옛날에 한 바구니 가득 채웠던 거 10만 원 가지고 그 가득 못 채워요. 어떻게 양이 줄어들어요. 그 실질소득이 하락한 거예요. 실질소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어 나올 때 구별해야 돼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우리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도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 실질소득으로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실질소득으로 나왔어요. 실질소득. 소득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인구.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뭐다? 이전보다 증가합니다. 인구가 또 영향을 줘요. 인구. 자, 인구고. 자,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죠? 5,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 강대국에 되기 위한 조건은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인구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명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 내수 시장이 풍부해. 외부의 압력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니라 뭐죠? 수출 주도 시장이다 보니까 외부 압력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경제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1억 5천만 원이면 한 가구 3명이 나와야 돼요. 3명. 3명 나오려면 뭐를 해줘야 돼?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비, 무상비 다 해줘야 돼. 대학은 가든 말든 건 신경 쓸 것도 없고 24 되는 건 그건 자기를 알아서 하는 거고 대학 갈 거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들어가죠. 전부. 내년 들어가요. 앞으로 전국에 무상급식 학비도 다 무료로 갈 거예요. 예? 뭐를 올려서? 예? 주류세 인상해서. 아니 지금 담배 소비세는 3조, 주류세 인상하면 한 5조 나오고 합치면 한 10조 가까이 이제 가까이 세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제 해결 다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는 아동수당 12세까지 준다 하죠? 아동수당 12세까지 주고 애 낳으면 출산 장려금 2천만 원까지 준다 하고 장려금 주고 뭐 다 준대요. 그래서 애만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강대국 가게에서. 자, 그래서 많이 결혼시키면 낳으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인구가 중요해요. 소비에. 여러분 우리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주택, 이것도 중요해요. 인구 변화에 따라 주택 수요도 달라지니까. 인구 중요하고, 또 소비자의 선호도,
기호도가 또 중요해요. 자, 1980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서울특별시가 20% 정도 됐어요. 이것을 이제 또 지나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서울특별시 아파트의 수요가 20%에서 얼마로 갔냐면요, 80% 갔어요. 몇 프로 차이 있어요? 60% 차이 있어요. 구매력을 갖춘 선호도 따져봤더니 60% 수요가 증가인데 공급은 됐느냐? 공급은 20%밖에 안 됐어요. 40%가 부족해.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급등하지. 이게 수요가 워낙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경쟁에서 급등해.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파트 급등한 이유가 뭐다? 결국 공급이 못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정부 예측 나오죠? 서울특별시 규제 한타받으니까 공급이 지금 안 된대요. 아파트 공급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보다 30몇 프로 더 줄었대요.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2,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특별시 한 번 더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광명도 폭등하니까. 서울이 예?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기호, 선호도가 중요해. 기호. 자, 선호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뭐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지금 현재는 싸잖아요. 현재는 싸니까 현재 아파트 수요는 뭔다? 증가하죠. 올해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자, 미래에 대한 예상도 있고 또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 대출금리가 요즘 오른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출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대출금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져요. 대출 받은 금액에 이자가 더 많이 내요. 그럼 이자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해요. 그리고 또 세금 있죠. 여러분 거래세는 거래하는 세금은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고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올라가면은 세금 부담이 또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지죠. 그럼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이 부동산은 요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대출금리 세금 많은 영향 받으니까. 정부 규제하는 것도 요거죠, 결국은. 자, 주택 거래 규제를 또 어떻게 해요? 거래, 주택에 있어서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느냐,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해제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강화는 지정하는 거고 해제하면은 뭐 완화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거래 규제가 또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황금성에 영향을 줘서 수요에 영향을 줘요. 규제. 자, 그리고 대체제. 대체 관계는 상품.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게 우리는 출제원은 대체제를 많이 내고 올해 시험 29회도 대체제에서 정답 물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대체제 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대체 관계는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란 말이에요. 자, 상품을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에요. 만족을 전문용어로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이 비슷해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비슷하면은요 어느 상품을 소비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상품을 대체제라고 해요. 자, 콜라, 사이다, 버터, 마가린,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있는 상품. 커피, 홍차 뭐 이런 거. 보완제는 뭐죠? 보완제는 여러분 두 상품을 같이 이용을 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 있어요. 커피, 프림의 관계, 승용차, 휘발유의 관계, 버터, 빵의 관계. 이런 것은 무슨 상품? 보완제, 보완관계는 상품. 이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대체제가 우리 출제원들이 정답 지문을 많이 물어요. 올해 시험에도 정답으로 또 물었어요.
대체제. 시험에 대체제 보완제 나오는데 대체제는 많이 좀 틀려요. 실제 시험에서는. 대체제 관계. 자, 영양 주는 게 많죠. 요거 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초잖아요. 11월 10일 기초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계 세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따지는 것은 일요일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약간 깊게 가고 이런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업을 자격증 따서 하겠다. 여러분 자격증 많고도 관계없어.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은데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 예? 그런 게 중요하죠. 예? 능력입니다. 뭐든지 변호사도 능력.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의 개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업소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스웨터는 이제 망해요. 예? 그런데요. 거래가 잘 되는 지역. 그리고 대형 평형수 많은 지역에 가면 안 돼요. 예, 거래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적은 평형수가 많은 지역, 신혼부부 있죠? 이런 거 있죠? 월세 많이 나가는 이런 지역에 거래가 활발해. 우리는 거래가 활발해. 이거 잘 써야 돼. 그런 지역이 좋아요. 중개업소 들어갈 때.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더라도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게 이제 간판하고 아파트 요것밖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놀러 가다 보면은. 저 밖으로 놀러 갈 때는 이제 토지 보고 이제 명당인가 아닌가부터 산세가 어떠하고 도로망.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걸 늘 보게 되면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공급보다 뭐가 중요해요? 수요. 그 지역에 수요가 있나 없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했는데 올해 2문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에서 2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62페이지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이 나오는데 이 공급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용어 중에 토지의 용어 중에 택지 중요하죠. 택지 중요하고 맹지, 필지 중요합니다. 후보지 중요하죠. 후보지. 그리고 포락지 중요하고 공지, 소지 개념 확인해 두시고 토지의 특성 중에서 특히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파생된 특징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수요에 들어와서 항상 기초가 되는 게 유량과 저량의 개념 구분 잘 해두시고 그리고 시험에 뭐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개념, 수요 변화 요인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공급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